네,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테크닉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산 스케줄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어가지고 너무나도 단순하고 쉽지만 여러분들이 활용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목표를 이루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스킬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조금 쉬운 예로 시작을 해볼게요. 뭐 거창한 목표 말고. 예를 들어서 저의 이야기를 좀 하면은 제가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 항상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늘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 꿈꿨기 때문에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에 대한 책도 많이 읽어보고 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냥 잠깐만 효과가 있고 이게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일주일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났다가 갑자기 한 번 실수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막 6개월 동안 무너지고 아마 이런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을 읽다가 이 역산 스케줄링을 듣고 진짜 딱 도끼를 맞은 것처럼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단순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역산이 뭐죠? 말 그대로 순서를 뒤집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바로 지난 영상에서 공식을 뒤집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항상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스케줄링을 했냐면 좋아, 나는 6시에 일어날 거야. 그 다음에 일어나서 뭐 30분 동안 명상을 하고 그 다음 30분 동안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30분 동안 아침밥을 먹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아침부터 점심 저녁 이렇게 스케줄링을 짰겠죠. 근데 이 아침의 스케줄링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 일정이 계속 뒤로 밀려나면서 제 계획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 기분도 안 좋아지고 에이 됐어 무슨 아침형 인간이야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는데 역산 스케줄링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고 싶어요. 그러면 새벽 6시에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6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는 9시쯤에는 운동을 해야 되니까 혹은 뭐 몇 시까지 출근을 해서 뭐 몇 시에 프로젝트를 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 돼 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단순화시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예로 제가 식습관이 굉장히 조금 안 좋아가지고 이게 건강하려면은 제때제때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전 이제 프리랜서고 또 1인 기업가다 보니까 회사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제가 스케줄링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이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세 끼를 먹으려면 아침에 최소 뭐 8시에는 식사를 해야 되고 점심 1시 그리고 저녁 7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기준점으로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점심을 1시에 먹으려면 적어도 12시 반까지는 사무실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저 이제 개인 사무실에. 그러면 12시 반까지 도착하려면 집에서 뭐 11시 반에 출발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충 러프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의 어떤 이야기를. 그럼 11시 반에 출발을 하려면은 뭐 샤워를 11시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샤워를 그 전까지 하려면 10시 뭐 10시쯤에 식사를 마쳐야 되고 식사를 마치기 전에 운동을 하려면 9시에 해야 되고 이렇게 뒤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7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실제로 8시에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뭐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맨날 11시, 10시에 일어났어요. 저는 이게 좀 자유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식사가 밀리고 하루에 2끼를 먹게 되고 막 밤늦게 야식을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역산 스케줄링으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아침부터 그 개념을 잡은 게 아니라 점심을 1시에 먹으니까 역으로 내려간 거죠. 점심을 1시에 먹으려면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게 생기니까 전날 밤에 잘 때부터 마음가짐이 다른 거죠. 예전에는 무조건 일찍 일어나야 돼 그런 생각이었다면 이번에는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내가 점심 1시에 그러니까 점심을 1시에 꼭 먹어야 되고 그러려면 뜨르르르 이게 머릿속에 뇌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게 그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내가 8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내가 정말 나한테 중요한 내 건강에 중요한 이 점심을 1시에 먹는 거, 세 끼를 먹는 게 무너져 버린다는 생각이 드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걸 다이어리에 적으면 차이가 없어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8시에서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점심을 1시에 먹겠다라는 거랑 점심 1시에 먹으니까 1시에 먹으려면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거랑 결과적으로 보면 내용은 똑같아요. 스케줄링은. 근데 이 순서가 역산으로 되다 보니 역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임하는 태도가 다르다니까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데드라인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는 내용인데 그냥 시험 날이 일주일 뒤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1월 10일이다라고 하면은 1월 10일이라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 데드라인이 없고 내가 언젠가 준비가 되면은 시험을 치겠어라고 하면은 계속 미루다가 이제 뭐 막바지 시험 날짜가 정해진 날에 공부를 하겠죠. 그런 것처럼 마치 데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1시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쭉 내려오는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은 좀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지금 좀 저의 개인적인 얘기였으니까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드릴게요. 거창한 거 말고 제가 20대 때 이제 대학생 때 아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저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났고 돈도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 돈이 많았다거나 아니면 뭐 스펙이 좋았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형은 허구헌날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그것도 막 유럽 여행도 다니고 여행을 막 진짜 1년에 3-4번을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금수저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 형이 뭐 논팽이도 아니고 논팽이란 말 좀 심한가? 어쨌든 취업도 해야 되고 뭐 저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알바해서 돈도 모아야 되지, 뭐 스펙도 쌓아야 되지, 취업도 해야 되지,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20대 때는 사실 이렇게 여행을 자유롭게 떠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형은 그 여행을 너무 잘 다니니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 형은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게 여행을 다녀요? 뭐 로또 당첨된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그 형이 너무나도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이게 지금 잊혀지지가 않는데 지금도 정말 정답은 간단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일단 비행기표를 사. 일단 비행기표를 사잖아? 뭐 6개월 뒤에 갈 비행기표를 사. 그걸 사잖아?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된다. 알아서 해결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이게 그땐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에서야 이 형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이해가 돼요. 아, 이 형이 지금도 되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뭐 제가 뭐 그 사람의 개인사가 있으니까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20대 때부터 그런 사고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자세히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열심히 알바를 해가지고 돈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내가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 여행을 갈 거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근데 이 형은 어떻게 했죠? 여행을 가는 어떤 결과부터 역산으로 간 겁니다. 일단 비행기표를 끊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뒤에 그 유럽 여행을 가기로 돼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경비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유럽 여행 하려면 한 400만 원 있어야겠다. 그러면은 이 4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5월 달까지는 뭐뭐뭐, 4월 달까지 뭐뭐뭐, 3월 달까지 뭐뭐뭐, 2월 달까지 뭐뭐뭐, 그리고 오늘부터는 뭐뭐뭐. 이게 쭈루룩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데드라인이랑도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쪼들리는 거죠. 그때 딱 이제 6월 달에 내가 여행을 떠나야 되니까 긴급해지니까 그때 가면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하게 되더래요. 네, 뭐 꿔서라도 아니면 급하게 알바를 해서라도 아니면 과외를 해서라도 그때 막 동기부여가 팍팍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형은 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비행기표 끊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도 없었대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꾼 적도 있고 친구한테 꾼 적도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돈을 어찌됐든 다 갚았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렇게 하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제가 지어낸 말인데 선 지름 후 수습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일단 지르면 어떻게든 수습을 해요, 사람은. 진짜 어떻게든 수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사채를 쓰거나 뭐 너무 막 비현실적으로 그렇게 빚을 지지 않는 이상해야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 침이 흥분했나 봐. 저희 구독자분들은 다 일단 상식선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 무리한 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반적으로 일단 지르면 수습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좀 얘기를 길게 했는데 오늘 짧게만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어떤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뭐 여행을 가는 방법, 이거를 예시로 들었잖아요. 어떤 분야든 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야든. 뭐 영어 공부, 아니면은 뭐 이직, 아니면 뭐 영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운동, 이런 것들도 애매하게 추상적으로 목표를 잡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 적절한 예시가 비행기 시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지각도 많이 하고 약속도 많이 늦잖아요. 보통 그죠? 코리안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5분 10분 늦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시간 관념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 많이 낮췄는데, 근데 우리가 비행기 시간은 거의 안 놓치거든요. 놓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비행기 시간. 왜냐면은 비행기는 차랑 다르거든요. 그냥 지하철 하나 놓치는 거랑 다르다고요. 100만원, 몇백만원, 몇십만원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고, 아예 그 여행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행기 시간 지키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그게 비행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태도가 달라져요. 이게 뭐 물론 말이 쉽지 행동이 좀 바로바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비행기 시간이라는 데드라인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목표가 뭐 아침형 인간이 됐건 뭐 운동이 됐건, 그러면은 비행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비행기 시간이 1시예요. 1시. 1시면은 그 1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10시에 뭐 집에서 출발해야 되고, 그러려면 9시까지 짐을 싸야 되고, 그러려면 8시에 아침을 먹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뭐 7시 반에 똥을 싸야 되고 6시에 일어나야 되고, 이런 스케줄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역산. 그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되게 단순하죠.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해보세요. 그냥 뭐야, 뭐 그냥 뭐 별 차이 없잖아, 그냥 거꾸로 생각하는 거네,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일단 해보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하는 그 공식을 말씀드렸죠. 못 보신 분들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거고요. 일상이 달라질 거고요. 목표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저는 제 유튜브의 모든 영상들은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책 내용 쭉쭉 읽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전 직접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한 어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해봤고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새해 목표 이뤄야 되잖아요. 우리 언제까지 미룰 겁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역산 스케줄링을 하는 거. 네, 역으로 내려오는 방법을 오늘부터 해보세요. 다이어리 사면은 좀 설레지 않아요? 네, 다이어리 저도 사는 거 되게 좋아해요. 맨날 다른 다이어리 쓰는데, 다이어리 하나 딱 간지나게 사가지고 역산으로 한번 스케줄링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가오시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네, 꼭 여러분들 목표 이루셨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영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